관련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네네, 뭔가요? 리플 CEO 이야기합니다. 법원에서 SEC 소송 관련된 판결이 곧 나올 거다. 이거 뉴스 딱 뜨고 사람들이 뭘 한지 아세요? 리플 샀어요? 아니요. 물린 거 확인했지. 아니 리플이 살 돈 없어. 우리 한국에 계신 리플 홀더분, 리플이 살 돈 이미 다 사서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어.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고요. 그냥 두근두근 하고만 계십니다. 어. 내가 물려 있는 그 코인. 예전에 좀 이제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고 좀 개미들이 있을 때는 좀 펌핑이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네. 지금은 없죠. 어차피 리플 좋아하는 국가 대한민국 너무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재가 떴지만 대한민국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 게 반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소송이 진짜 이게 끝나는 거냐, 이게 네네. 완전 끝이 나는 거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진짜 리플이 전략적으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네네. 그거는 아니었더라. 음. 자세히 내용을 봤었어야 됩니다. 이게 제목은 자극적이야. 우리랑 똑같아. 유튜버랑 똑같아. 그 자극적인 썸네일이고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여러 모션에 대해서 판결해 줄 거에 대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완전 그냥 재판이 끝난다는 게 아니야. 네네. 재판 속에 있는 모션이 판결 나올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모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더니 네네. 이렇게 말합니다. 모션은 뭐냐? 제한적이고 이론적인 여지가 있는 이슈. 재판 내용 중에서 재판 전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 중에서도 그 깔끔한 거, 그 말꼬투리 이런 거 같은 거. 너가 주장한 거에 대한 그 꼬투리에 대해서 조금 판결해 줄게. 너희들이 주장한 거에 대해 야, 이 부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좀 판결해 줄게라는 거지. 재판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모션은 소송이 시작된 후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뭐다? 하나의 작은 재판이다. 이 모션이라는 거는 소송 중에 한 내서 두 번, 많게는 10번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재판들이 모두 다 승리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야 소송이라는 게 이제 전쟁이라는 소송이라는 게 이길 수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소송은 전쟁이고 지금 이루어진 것은 모션, 하나의 전투. 이런 전투에 대한 판결만 나오지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죄 뜨는 거 아니냐? 우리 리플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판결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 홀더들 보니까 그 비트코인이 한 13%니까 그 13%가 거의 그 대한민국에 있는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거고 일반 개미들은 거의 없었을 거고, 근데 리플이 거의 10몇 %였잖아요. 다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 10%가 리플을 들고 있고 13%만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이거 투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 같은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40%가 비트코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10%대. 잘못됐죠. 알트코인만 수르륵. 그것도 자발코인들이 대다수고. 그런 거 보면 참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불같이 투자했다가 불같이 물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같이 업비트를 삭제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방꿀 할 겁니다. 개미 반대 매매를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리플 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 이게 참 어렵고 복잡한 내용인데요. 네네. 간단하게 이미지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리플사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SEC라는 미국 증권위원회인데요. 네네. 이네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주장입니다. 리플사야, 너희들은 왜 SEC, 우리에게 증권거래위원회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왜 증권을 팔았느냐? 리플 판매할 때 사람들에게 투자 계획을 통해서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을 것 같다라는 기대 심리를 너희들이 심었잖아. 그 다음에 코인을 판 거 아니냐? 이것은 너희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거다라면서 SEC가 소송을 거는 겁니다. 너희들은 증권인데 왜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팔았느냐라는 게 골자예요. 그래서 이제 리플사가 말합니다. 야, 나는 적합하게 판 거야. 미등록 증권이 아니야. 왜? 너희가 우리에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리플사가 위법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경고를 안 했잖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너가 나에게 경고를 안 했으니까 이거 합법이야. 내가 개미들에게 죽창을 찔렀는데 이 죽창 찌르기 전에 말했어야지. 죽창 찌르기 전에 말했어야지. 찌르고 나서 니들이 위법이라고 하면 나는 법을 몰랐어. 그게 위법인지 몰랐으니까 우리는 무죄야. 이게 진짜 그 리플사에서 말한 겁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이것 때문에 SEC한테 너희들은 공정한 공지에 대한 부재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 SEC 너희 잘못이지 우리 리플사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재판장에게 이야기했고요. 우리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모션들이죠. 이런 게 모션들이에요. 이런 모션들에 대해서 판결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그래서 이제 소송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자면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한 혐의로 얘네들을 고소했고요. 리플사에서 반박하는 게 총 4가지로 반박합니다.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판매하지 않았다. 무죄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SEC가 주장에 적합한 진술을 못했다. 그러니까 무죄다. 자, 두 번째 주장은 뭐냐? 예, 리플은 증권이 아니고 투자 계획이 아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이 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근데 쟤들은 채굴이잖아. 그렇죠. 얘들은 그냥 판매고. 회사에서 파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리플사에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채굴하는 것과 채굴해서 물량 가져가는 거랑 그 내가 너희들한테 물량 파는 거랑 같은 채굴 아니냐? 그렇죠.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리플 쪽이거든요. 네, 그런 거 좀 애매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리플사가 향후 SEC가 너희가 고소한 놈들, 네네. 고소한 놈들아, 너희가 우리가 향후 무슨 법을 위법할 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 못하고 있다. 어? 우리가 그 증권식으로 잘못 팔았어. 어. 잘못 팔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가 잘못됐어? 이거 왜 설명 못해? 라는 게 우리 무죄인 이유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아까 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불법한 행동, 리플의 행위가 불법이면 너희가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공지를 안 했어. 그러니까 무죄다. 하는 이런 총 4가지의 주장을 통해서 리플이 무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리플이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웬만한 그 코인들의 대다수 코인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쵸. 대부분의 코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리플사의 주장은 저렇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소소한 모션, 소소한 작은 부분에 대한 판결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디지털 에셋 코다와 쟁글이 함께 해가지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오,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쟁글이 뭐 하는 곳인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네. 쟁글은 뭐 하신 거야? 깽가리 치고 쟁 치는 게 안 되고. 그렇죠. 네, 쟁글이 뭐 하는 곳입니까? 코인 공시 사이트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야. 맞아요.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지들끼리 만든 거야. 지들끼리 만든 그냥 그래서 코인 공시 이제 사이트입니다. 국내 거래소에 이제 코인들이 상장을 할 때 쟁글 리포터 이제 그 안정성이나 이런 보고서를 받거든요. 그쵸. 그게 많이 좀 치우쳐요. 음. 근데 그걸 돈 주고 팔아. 아니, 정식적으로 100만 원 내면 A급, 이제 1000만 원 내면 A풀, 2000만 원 내면 A2풀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에 따라서 가격을 돈 주고 파는데 그게 돈 주고 판 그 리포터 보고서가 어떻게 돼요? 거래소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가 상장할 때 평가 쓰는 거 기준이죠. 보면은 코딱가의 눈이 그렇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 쟁글과 한국 디지털 에셋과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오.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왜요? 한국 디지털 에셋은 뭐냐? 네네. 국민은행에서 만든 코인 받는 것입니다. 오. 코인 커스터디 업체. 국민은행에서도 코인 받는데 네네. 그 받는 회사가 한국 디지털 에셋인데 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단 물량 제3자 보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고 싶다. 재단 물량의 제3자 보관이라는 건 재단이 들고 있는 물량을 너희들이 보관을 대신해 주겠다. 그렇죠. 오. 재단에 대한 물량을 지금까지는 재단이 들고 있었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하고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네. 이게 위믹스잖아. 그거 맞지? 이런 위믹스 사태 안 벌어지게 야 재단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량을 우리 국민은행에 맡겨. 국민은행이 잘 보관하고 있다가 너희들이 출금을 할 때 쟁글이라는 네. 공시 사이트에다가 무조건 알려주겠다. 오. 그러면 너희 재단들이 출금을 하면 자동적으로 공시가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행에게 너희들의 물량을 맡겨서 보관해라 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요 이제 심플한 게 그냥 재단이 코인을 만들 때요 락 기능을 넣어놓고 그 기간 동안 자동으로 락이 풀리도록 해놓고 공시를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재단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원래는. 근데 모든 코인들은 기능을 안 넣어요. 왜? 이거 개발해야 되거든. 근데 개발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왜 이런 기능이 없느냐? 귀찮거든. 그렇죠. 아이 코인 팔아야 되는데 언제 이거 락 기능하고 이걸 넣고 있어? 이지가 인사 안 하거든요. 이거를 대신해서 얘네들이 해주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재단이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뭐 필요가 없지만
그 상장되는 조건을 거래소가 여기다가 맡겨서 이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보안 장치가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거를 거래소가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거래소 차원에서 많은 물량, 재단 물량이 들어온다면 이거를 이제 먼저 공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쟁글이나 이런 거에다가 먼저 확인하게끔 해준 다음에 이제 확정된 그런 코인들이 들어오게끔 해주는 게 트래블러 맞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트래블러는 개미 투자자들 막는 게 트래블러잖아. 그거 말고 이거를 거래소에서 해주는 게 맞는데 제3자가 이렇게 해준다면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제가 국회에 가서도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 트래블러로 나발이고 중요한 건 뭐다? 이 거래소가 도와주면 조금만 도와주면 트래블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제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거래소들이 못하니까 이제 다른 업체에서 이걸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되게 긍정적이고 만약에 거래소가 이걸 수용을 해주면 엄청 상장을 좋아요. 할 때 쟁글과 함께 해서 쟁글 리포터를 그러니까 돈 주고 만든 쟁글 리포터를 거래소가 승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많이 주면 리포트에 그 점수가 올라가는 거를 왜 돈 많이 주니까 짱짱맨이다란가 아무튼 그렇게 승인을 내는 것처럼 아무튼 쟁글사에서 같이 협약이 되면은 이제 이거를 또 거래소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함께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물량 맡기는 게 이제 이상한 데가 아니라 국민은행에서 맡아준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좀 투명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네. 가상화폐 투명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 협약도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문제는 뭐 재단들이 양심껏 자기네 물량을 파는 거겠죠. 그쵸. 핵심은 그거예요. 재단들이 본인의 그 블록체인 사업을 파일을 키우는 게 맞는데 파일을 키우기보다는 이슈몰이를 통해서 재단의 물량을 매도하는 게 결국은 문제다. 라는 게 팩트 아닐까요? 그런 거를 규제로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가 미래 산업에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